앞으로의 칼날 주식입니다. 주간정시죠. 지난주는 한 주 제꼈었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오늘 9월 이제 12일 9월 3주차를 시작할 건데 썸네일 보니까 조금 안 좋습니다. 뭐 미국 증시 흔들 이렇게 적어놨고 우리 증시도 이제 주 후반에 잠깐 밀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U자형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근데 과연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조금 안 좋았어요, 내용이. 저 같이 한번 보면 보통 네이버 정권에 들어가면 다 있죠. 해외 증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3대 지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의 3대 지수라는데 이렇게 하락 일정 흐름을 보면 네, 보이시겠지만은 그림이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초반엔 강했습니다. 다우 3대 지수가 나스닥도 플러스였고 뭐 S&P 500도 플러스. 근데 중반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정심대 정도가 지나면서 훅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는데 이제 미국이 조금 금요일장이 좀 빠졌던 거는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일봉으로 바로 보면 이게 다우지수 이제 일봉 흐름인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뭐 5일 연속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델타 바이러스 우려도 좀 있고 또 하나가 장 초반 조금 강했던 거는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 4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봤는데 지금 3대 지수를 보니까 전부 다 다운 한 5그레일 연속 약세, S&P 500은 한 4그레일 연속 약세, 나스닥도 훅 빠졌습니다. 4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난주 좀 힘이 없었던 거죠. 뭐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애플에 그동안 이제 조금 잘 버티던 주식이 애플 주식입니다. 버텼다는 표현보다는 강했던 주식이죠. 근데 애플 주식이 3% 이상 하락을 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 좀 돌았던 것 같아요. 미국 법원이 애플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플의 독과점 이야기 같습니다. 반경쟁 행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플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조금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아까 썸네일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약간 제가 미국 증시 흔들리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애플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잘 갔던 게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주가도 한 2.5% 그리고 이제 애플 그러면은 우리가 막아 주식이란 말을 하죠. MAG를 망이라 그럽니다. 그죠? MAG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죠? 또 애플이 있고 아마존이 있고 그다음에 알파벳이 있겠죠. 이제 구글 그죠? 그래서 영어 이제 MAG 구글 이렇게 하죠. 근데 망 주식들도 좀 약해요. 애플은 받고 마이크로소프트 MSFT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늘어집니다. 보이시죠? 차트를 보니까 한 18월 중순이 늘어지고 아마존은 진작에 좀 늘어져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아마존은 또 반등하다가 조금 늘어져 있고 또 하나가 알파벳입니까? GOG 구글인데 구글 주가도 훅 내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미국이 주봉을 봤더니 한 8주 만에 가장 안 좋아요. 8주. 그러니까 주간 기준으로 다우가 한 2% 하락을 했는데 7월 16일 날 6월이죠. 6월 달이요. 이거는 다우는 한 10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강했던 게 S&P 500 지수인데 보니까 이게 지난주 1.7%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음봉 주간 기준으로 봤더니 7월 16일자 그러니까 얼추 두 달 만에 8주 만에 가장 안 좋은 주간을 보낸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주간 기준으로 한 1.6% 하락인데 7월 16일자 그러니까 한 8주 정도에 좀 안 좋게 마감을 했어요. 유가는 최근에 조금 강합니다. 유가는 좀 강하고 또 몇 가지 조금 더 보면 어쨌든 이제 하락한 이유는 아까 봤습니다만은 초반에는 그런 거였어요. 미중 무역도 괜찮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의 주가가 좀 내려가면서 애플은 여기 있죠. 나스닥 종목이면서 다우에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영향을 좀 미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뭐 삼성전자만 내렸을 때 지수 오르는 거와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건데 여기에 또 조금 악재가 미중 또 국가 부채 한도 상향 이슈도 좀 있었고 나머지는 또 미국 내
중국 보조금 조사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포털 사이트 기사를 내려봐도 특별히 뭐는 없어요. 뭐 없는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어떤 5일 연속 하락을 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1.34%까지 뛰었는데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말은 뭐죠? 뭐 별로 인플레이 이야기죠. 인플레이션 이야기. 왜? 지난주에 이제 PPI가 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 도대체 두 가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보는 게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보통 달러를 봅니다. 달러. 과연 지금 달러는 어떤 힘이냐 봅니까? 달러는 그래도 이게 1개월로 한번 볼까요? 한 92.59 정도면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뭐 올라가면 강세입니다. 올라가면 강세인데 뭐 그렇게 강하다 그건 아닙니다. 왜? 달러가 올라가 버리면 안 좋은 거죠. 정시에는 또 안에 안전자산 성향도 있고. 근데 달러는 지금 한 달 기준으로 보니까 한 93까지 못 갔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93인데 어디 갔니? 예, 90 한 2.1주일 정도, 거의 92.7 정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예,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는 오케이. 그건 오케이죠. 예,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게 국채금리 수익률인데 국채는 조금 슬금슬금 조금씩 올라와요. 다시 우리나라도 뭐 기준금리 올렸습니다만 10년물을 보통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10년물을 많이 보는데 주간 정시 일주일 띵가놓고 다시 보니까 좀 낯선가요?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한 지금 보면 이게 한 달 기준인데요. 한 달 기준인데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스닥이나 성장주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정시에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건데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제가 이제 아까 이 제목에서 미국 증시 흔들리라고 적어둔 거는 딴 게 아니고 봤지만은 어쨌든 간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대략 두 달여 만에 어떻게 보면 약간 8주 만에 가장 큰 폭 주간 하락세를 보였다. 그거하고 그동안 잘 버텼던 나스닥의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망 주식들 특히는 애플이죠. 애플의 주가가 이제 애플이 지금 9월 14일이에요. 9월 14일. 예. 그게 뭔데? 아이폰 13. 예. 9월 14일 날 이제 애플이 올해 신작이죠. 예, 스마트폰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뭐 꼭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주가가 좀 강했습니다만 어쨌든 애플도 한번 흔들어 준 것 같습니다. 흔들어 줬고 그럼 당장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이제 9월 마지막 주 아니고 3주 차인데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월요일이 이제 요까지가 월요일인데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아까 전에 봤던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겠죠. 전달이 이제 YOY란 말은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한 5.4% 나왔는데 전망은 약간 낮아요. 뭐죠? 이게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테이퍼링을 자극하죠. 또 너무 내려가면 경기 둔화를 자극하는데 사실은 CPI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CPI라 그러는데 C, Consumer Price Index라 그러는데 CPI 같은 경우는 사실 내려갔을 경우에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재료보다는 올라갔을 경우에 물가에 대한 부담의 그 악재성 역할이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올라가면 국채금리 상승에 미국 증시 조정에 빌미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화요일, 수요일 정도가 되겠네요. 이날이 좀 많이 발표되네요. 요새 중국 증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 중국도 이제 소비 비중이 50% 넘으니까 소판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이렇게 발표되는데 전부 다 중국 GDP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최근에 지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래 보면 소판도 7월달 8.5에서 다시 7%로 또 내려가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6.4에서 5.8, 고정자산 투자도 10.3에서 9.3. 그러니까 수요일날 발표될 중국의 3대 지수가 전부 다 또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중국은 지금 다시 슬금슬금 중국 폰토 증시가 강하잖아요. 슬금슬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부양책
중국이 이제 돈을 푸는 데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 보면 본토는 강한 거예요. 본토라는 건 상해 증시를 말하는 거예요. 기술적 성격은 뭐죠? 예, 그건 이제 나스닥이나 아니죠. 항생이나 H 지수가 되고 약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국의 전통 기업들이 많은 뭐 저도 많이는 모릅니다만은 중국의 공상은행이라든지 그 중국의 국영 기업들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영 기업들은 대부분이 상해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고정 뭐 산업 생산 전부 다 중국의 GDP를 구성하는 지표가 전달보다 안 좋게 지금 전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전망치도 좀 커요. 8.5에서 7.0, 6.4에서 5.8. 요게 이제 이전 7월 달이고 예상 8월이니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중국 경기 위축으로 중국 증시가 조금 주춤될 수도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은 조금 은근슬쩍 8, 9월 달을 지나면서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부양 의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뭐 온라인 교육, 엔터, 뭐 게임 규제 이거는 약간 항생 쪽에 가깝고요. 본토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뭐 디디칭, 알리바바, 텐센트 규제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술주들이고. 오케이?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그날 저녁에 미국의 또 산업 생산 발표되는데 산업 생산은 뭐 그리 중요할 별표를 이렇게 해놨긴 한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날 발표된 소매 판매. 항상 컨슈머, C와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비와 관련된 게.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우리가 소비라 그러고 중국 경제 2분의 1이 대략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컨슈머와 관련된 게 중요한데 소파는 아이고 마이너스 근데 조금 다르죠. 뭐가 달라요? 마이너스가 작아지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줄어든 거죠. 그렇죠? 어쨌든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7월 달에 마이너스 0.4% 감소였는데 감소폭을 조금 줄인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뭐라 그랬죠 예전에? 몰라? 예, 소비와 관련돼요.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과 관련이 되는데 이거는 또 70.3에서 73 조금 좋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지? 주 후반에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뭐야 미국에 대한 거는 기대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의 중국의 지표가 조금 잘 나왔는 부진하게 나오는데 요 부분을 잘 버텨주면 괜찮은 거야. 그리 보는 거죠. 그리 보는 거고 약간 이제 제가 텍스트로 먼저 정리해드리면 다음 주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제 악재와 호재를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장 기준으로 이게 이제 호재라 하고 이게 악재라 그러면 악재는 좀 많아요. 어쨌든 미국이 이제 뭐 기술주도 뭐 주춤하는 거 이런 건 악재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것도 좀 악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가 슬금슬금 이것도 악재예요. 악재를 많이 적는 거예요. 호재는 또 뭐죠? 뭐 달러는 그래도 달러는 뭐 안정적이다. 아니면 유가가 상승 중이다. 유가는 지금 배럴당 한 69달러 해요. 요런 거는 긍정적. 그죠? 또 악재는 또 뭐가 있어요? 또 이제 미국이 17일 금요일이에요. 항상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동시 만기일이에요. 약간의 변동성이 예상된다.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악재 좀 많네. 악재부터 원래 좀 나열하는 게 편해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아마 15일 정도가 지나면 뭔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다음 주 22일까지 휴장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휴장이라고. 그러니까 뭐죠? 이거 이제 휴장 경계감이란 게 있어요. 휴장 경계감 뭔데? 신규 수급이 조금 멈칫해요. 쉽게 말해서 사는 애들이 조금 덜 사. 왜? 명절이라는 불확실성을 두고 꼭 뭐 명절날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뽑아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그거 말고 뭐 기관 자금들이나 외국인 자금들도 어쨌든 4일 정도 쉰단 말이에요. 월화 3일 쉬나? 네, 3일 쉬네. 그죠? 그러니까 월화수 쉰단 말이에요. 월화수 다음 주. 요거 쉬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들고 가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간다는 게 아니라 들고 가지 않는단 말은 신규 베팅을 안 한다고.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있습니다. 호재는 잘 안 보여. 호재는 그냥 뭐 과매도다 뭐 이런 거, 과매도 상황이다. 우리가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 ADR이 뭐 90에서 100% 수준이다. 이거 뭐였죠? ADR은? 예. 등락 하락비를 말하죠. 몰라? 예, 모르면 안 돼요. 예. 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장 이제 다시 왔는데 우리 장을 보면 코스피가 이제 아직은 채널 안에 있죠. 예, 코스피 지수입니다. 제가 우리가 거는 채널 안인데 주봉을 월봉을 한번 보니까 월봉은 지금 조금 음봉 진행 중이에요. 고월봉이. 월봉 가지고 무조건 또 밑으로만 보는 건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들. 주봉을 보니까 어쨌든 왜 요한 3천 뭐 예를 들어서 3천 한 대략적으로 한 3천 한 8, 90 건드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몰라요. 그죠? 아직 3080 쉽게 말해서 여기가 보면 3080 정도 되거든요. 요 우리 멈췄던 자리 한 3080까지 오면은 조금 더 머리가 생각이 있는데 그거 아니면 뭐 여기서 돌리고 하면은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죠? 제가 너무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3080 정도 오면은 그때 다시 그때 생각하시고 그 전까지는 미리 우리가 밑에다 온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하방에 베팅하고 주식을 줄이고 뭐 이상한 소리 뭐 주식 비중 확대 뭐 코퍼스 확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쨌든 먼저 내려간 것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 있고 코스닥을 봤더니 코스닥은 뭐 아직 월봉으로 봤더니 뭔 상황이세요? 코스닥 월봉은 아직 견조합니다. 최소한 월봉 5주선이는 대략 요 자리니까 뭐 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한 1020포인트? 1020포인트까지 여유 있고 주봉을 봤더니 뭐예요? 예, 1027포인트. 어쨌든 지난주에 보면 이게 아닌 게 아니고 여기서 1027포인트에서 두 번 찍었단 말이에요. 지난주 목금에.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그림 세우시고 그게 아니면 일단은 5일선 건드리는 쪽으로 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금요일 날 미국이 빠졌다고 해서 뭐 지레 겁먹고 또 월요일 날 폭락합니까? 뭐 폭락하면 폭락하는 거지. 어차피 돌리는 그림만 보면 되는 거죠. 똑같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쭉 밀리는 장이니까 빠졌다 올리는 거 보면 되는 거야. 그게 편해요. 뭐 우리가 뭐, 뭔 여기서 선물 옵션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돼서 뭐 그렇게 월가볼게 많이 하겠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차피 생각보다 조금 더 내려간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보면 시장 관점에서 그런 거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지금 그리 액티브한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또 LG화학도 지금 보면 약간 주춤되고 있고 SDI도 주춤되고 있고 그죠? 카카오 네이버도 아직 뭐 바닥이다 말하기는 지난주에 워낙 크게 떨어졌으니까 뭐 없어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이제 조금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잘 가다가 지난주 금요일 현대차까지 얻어 터졌어요. 너무 안 좋은 이야기 말씀드렸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이 지금 급하게 돌릴 건 없어요. 그래서 U자예요. 그래서 U자라고. V자 반등이 아니라 U자로. 반등을 한다면 U자를 적어둔 게 그래서 그래요. 지난 1차 반등 같은 경우는 V자가 나왔죠. 뭐가 V야? 예, 급락했다가 이렇게 한 번에 빡 되는 게 V, 알파 V잖아요. 이걸 1차 반. 지금은 이제 V를 보긴 조금 무리예요. 왜? 갖다 되밀리니까. 그럼 약간의 이제 U자 정도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U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쨌든 전기차 쪽은 계속 재료가 나와요. 그죠? 아니 뭐 에코프로 BM이 뭐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좀 잡고 가면 좋은 전기차 쪽은 정말 살 거 없으면 너무 계속 전기차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 빼먹었는데 그 CIS 뭐 요건 정도 시세가 어느 다 났습니다만은 지금 도요타도 지금 오늘 보니까 상당한 규모의 투자안을 발표를 했어요. 도요타도.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그나마 괜찮고 반도체는 지금 보면 어쨌든 삼성이 지금 계속 파운드리 반도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이.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조금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하나마이크론의 차트인데 아니면 또 뭐 코미코라든지 약간은 조금씩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반도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원익 IPS나 이런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게 되면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 누가 조금 더 강하냐 하면은 그나마 2차 전지 쪽이 강하고 이제는 자율주행 쪽도 계속 모멘텀이 좀 붙는 건 사실이에요. 자율주행 그거 좀 붙고 있고 수소 쪽은
지난주에 이원 같은 종목이 이제 SK가스 이런 거 조금 갔는데 뭐 SK가스도 그렇고 이쪽은 조금 시세가 많이 났어요. 예, 시세 많이 나가지고 따라잡긴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도 뭔 느낌이 듭니까? 탄소 제로, 친환경 이런 쪽은 계속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정시에서 우리나라 원화는 지금 약간 다시 반등하니까 큰 종목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낮게 보는 게 낫고요. 그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또 오르는 것도 있어요. 환율이 외국인들도 주식을 그새 슬금슬금 좀 팔았어요. 은근슬쩍 팔아버렸어. 예, 보면 요 투자자별 동향인데 지난주도 이렇게 4, 50 팔았단 말이야. 다시 또 9월 접어들어서 제가 색깔을 바꿔야 될 정도로 지난 8월 달에 6조 2천억 팔고 코스피에서 7월 달에 5조 천억 대략 12조 팔았는데 또 지금 지난주에 조금씩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파니까 물론 이게 이제 뭐 카카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으면 어쨌든 외국인들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환율이 튄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율이 튀었단 말은 뭐지? 어떻게 보면 또 큰 주식들은 움직이기 좀 어렵고 환율이 튀었을 때 좀 재미를 보는 게 이제 뭐 그 의류 업종 중에서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애들이 이제 의류 쪽에서는 또 환율의 수혜를 보거든요. 의류주들도 조금씩 움직여요. 옷. 그죠? 화성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요새 종목들이 조금 그런 게 의류가 좀 가능상 하다가 또 딴 게 안 가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약간은 내수주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이제 9월달 10월달 넘어갈 때는 항공주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 정시도 조금 늘어지니까 적극적으로 리오프닝 중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뭐 조금 전에 봤던 화성 엔터프라이즈나 이렇게 한섬이나 의류주들은 조금씩 자리가 좀 잡히는 게 보여요. 옷. 화장품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다음 주에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코스맥스 같은 종목 약간 대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왕이 부장이 거의 14, 15 방한설도 좀 높아요. 물론 단발적이라 하더라도 엔터 쪽은 지금 보면 약간 41, 510 엔터 쪽은 SM은 워낙 개별 재료잖아요. 이수만 매각 재료고. 그러니까 뭐 YG는 좀 YG는 좀 그렇고 JYP를 좀 보면 JYP 예. 엔터 쪽도 약간 최근에 게임처럼 조금 주춤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중국 쪽 규제 인하기 나오는 게임하고 엔터 쪽은 조금 그래요. 화장품도 맞긴 맞는데 화장품은 사실 뭐 크게 뭐 재미 본 것도 없고 어느 정도 많이 돌린다면 의류하고 화장품 쪽은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참조해 주세요. IT 쪽은 여전히 반도체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2차전지나 탄소 중립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이폰 14가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나오잖아요. 아이폰 그죠? 어쨌든 아이폰이 지금 보면 적에도 위성 들어온다는 말은 거의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렇게 나오곤 있어요. 어디 정리해놨더라? 네. 제가 요렇게 한번 정리를 했었거든요. 요렇게 로고가 라이팅 효과가 있다. AOD가 지원된다 이 말이고 AOD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 화면을 잠근 상태에서도 시계 배터리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거. AOD 기능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뭐 전체 사진 모드 저조도 촬영이 가능하다. 적에도 위성 통신이다. 이거는 이제 이미 주가에서 많이 반영이 됐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것들. 근데 이제 굳이 인텔리안 테크는 이거를 뭐 급하게 제가 볼 땐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인텔리안 테크나 아니 위성 관련주들은 몰라 뭐 AP 위성 이런 게 잠깐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재료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보기는 보십시오. 정 볼 거 없으면은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는 올레드 쪽은 어차피 뭐 반영된 거고 예, 그런 관점을 보실 거고 그래서 오늘 주간 정시는 딱히 이거다라고 제가 좀 정의하기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약간 미국 증시가 흔들렸다는 부분 중심 잡고 시장이 약간 U자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U자 쪽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 빠지면 사요 일단. 왜 포인트? 쫄지 말고 좀 느리게 올라가도 대신 대형주 코스피든 뭐 특히 코스피 쪽이 그런데 코스피 쪽 대형주 수급이 조금 제한적이니까 대형주 급하게 줍줍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별주들 조금 단타 친다 정도로만 요새 사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힘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뭐 적극적으로 아니야
그냥 사고 나면 웬만히 먹으면 작게 먹으면 나와. 안 그러면 수익 났다가 더 물리기도 하고 또 훅 빠지는 종목들 보통은 강세장일 때는 훅 빠지면 사면 그냥 올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런 거 조금 염두하시면서 약간은 다음 주는 저는 좋게는 봅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없듯이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한가요? 네, 그때는 누굴 찾아야 돼요? 저를 찾으면 돼요.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아리가또.